근데 이제는 가격 떨어진 아파트들의 수가 증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내 집 마련하시는 좋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이요. 계속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집값 폭락론자 아니고 집값은 언젠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을 안 이후로는 늘 폭락이시죠. 아 그때 2020년부터니까 언제 폭등 얘기하실지 2013년 기다려집니다. 2013년 앞으로 너무 기다려지네. 그때까지 광순의 복덕방. 네이밍 좋네요. 그렇죠. 은근히 친근감이 있죠.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안 잊어버려. 강순의 복덕방. 제가 법인 등록하는데 보통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네, 없죠. 누가 있겠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집값이 계속 빠지지 않고 회복하는 구간이 오는데 그 단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신호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관돼야죠. 제가 지금 빠지는 원인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의 감소에서 찾았듯이 앞으로 그러면 상승 원인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투자 수요. 그렇죠. 투자 수요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투자 수요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가격을 올리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해요. 최소한 4, 5개월 이상. 그래서 저희가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증가하긴 했는데 3, 4개월. 그런데 아마 4월에 증가폭이 확 줄어들 거고 아마 4월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 절대수도 감소한다고 했는데 절대수는 한 뭐 50채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4월보다는. 근데 5월 달에 확 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계속 못 받쳐주니까 실수요가.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왜 투자 수요가 들어올까라는 거죠.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지표는 뭐냐면 전세 매매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세요. 한국의 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13년부터인데 그때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 매매 비율이 50%를 넘어서 60%를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떤 얘기입니까? 갭이 작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때는 내 돈이 3억 5천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2억 7천으로 줄어든 거죠. 3억 5천 갖고 있는 사람보다 2억 7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자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당연하죠. 네,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매물이 앞으로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전세 매매 비율이.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는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산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떨어질 때.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전세 가격은 안 빠져야 돼요. 그렇죠. 덜 빠져야 돼. 전세 가격은 덜 빠지는데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빠질 때가 1차적으로 전세 매매 비율이 오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기간을 지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 나와요. 매매 가격은 안 빠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오르죠. 그렇죠. 전세가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똑같은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하는데도 하나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빠졌을 때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고 두 번째 조항은 매매 가격은 안 빠지는데 전세 가격이 오를 때. 그럼 여러분들 집 언제 사셔야 돼요? 똑같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를 때라도 사실은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빠질 때가 시장의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야. 회복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2024년은 아니에요. 2024년까지는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와 2021년도에 높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기간을 예측하는 좀 어렵겠지만 2025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냐면 전세 가격은 이제 덜 빠져요. 근데 매매 가격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갭 투자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너무 빠르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지라도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좀 더 사실 기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전세 매매비율을 보시고 이렇게 제가 지수를 말씀드렸으니까 개별 아파트도 가능해요. 왜냐면 지역별로 다 달라요. 개별 아파트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고 내 집 마련 아프신 아파트 10개를 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전세와 매매 가격의 실거래가를 계속 이렇게 추정하면서 네.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더 빠져요. 네.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은. 그렇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은 덜 빠지는데 네. 매매 가격은 더 빠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냐면 에이 가격 더 빠지겠네.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잖아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냥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과거에도 그래왔고. 한국에서 이거 외국인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만 통용 가능한 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10개 아파트의 전세 매매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시면서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매매 가격은 덜 빠졌는데 전세 가격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어떻습니까? 더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매 가격만 본다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5억 빠졌어?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8억 빠졌는데요.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조급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엔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요는 뭐다? 투자 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거나 투자의 시각으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때 이런 상황엔 투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달라 보인다, 세상이. 혹시 이게 뭐 근데 전세 매매 비율이 절대적인 수치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 추세의 전환 그래프의 기울기로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 그게 되게 맹점이에요. 김 작가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보시면 그러면 40%가 바닥이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는 사실 서브프라임 때서 완전히 특수한 상황이었고 과거에는 이렇게 밑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절대 수치보다도 이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회복하는 구간이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회복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이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14년에 다 기회가 있었어요. 단지 추세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수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라. 요즘 이제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40%대까지 와야 돼요. 이거 보시면서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 매매 비율의 수치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번도 중간에 오르는 건 없네요. 그리고 오르기로 시작하면 한 번도 중간에 또 떨어지는 수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주식처럼 살고 팔고 막 이런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되게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주식을 하고 비교하니까 네. 막 사고 팔고, 물론 아까처럼 매물의 증감은 단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흐름이,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완연하게 지금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목적의 그런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잘 보시면 전세 매물이 사실은 2016년 뒤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그럼 계속 줄었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이것도 오르는 게 뭐냐면 전세 매물이 떨어지는 게 또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전세 가격은 덜 빠지는데 네.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네. 전세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서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2019년이나 20년도에 한국의 주택 가격은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그런 일시적인 여러분 코로나가 꼭 아셔야 될 게 갑자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게 맞추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변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좀 예외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빼보는 사실은 이 지표가 떨어지면은 투자 수요는 계속 감소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회사도 뭐 그만두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이런 거죠.
이제 지역별로 저희가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가 좋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극명하게 이제 표현되는데 네. 갭 투자 비율이에요.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샀나? 서울, 경기, 충남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최근에 충남이 그래서 되게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이기도 해요. 충남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많잖아요.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 이런 지역. 전북과 경남, 제주는 거의 갭 투자가 없었어요. 왜 없죠? 투자하기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각을 뭐라고 내 집 마련하시거나 이럴 때도 사실 투자 수요를 보시라. 그러니까 지역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동네가 좋은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좋은 거예요. 이건 근데 이렇게 지역별로 보여드렸지만 개별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 지역이 그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오래 사시는 곳, 실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투자 수요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누가 투자 목적으로 많이 갖고 있게요? 재건축이요? 그렇죠. 노후 아파트가 훨씬.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물론 초창기에는 손바꿈이 막 일어나는데 대부분 실거주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거주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주 가치가 뭐 영원히 갑니까? 계속 감가상각되는 또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 만들어지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측면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시 이제 좀 돌아가 볼게요.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뭐 김 작가님도 전세를 살아보셨겠지만 내가 전세를 10억 살고 있는데 8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꾸 저희가 이렇게 하려면 그분들 입장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네. 10억에서 시중에서 요즘 거래되는 게 8억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만기가 왔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도 8억으로 낮춰줘요. 2억 돌려주세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싫어요. 싫어요. 9억으로 거래해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나가는 교체 비용도 들고, 이사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애들도 학교 다 다니고 있고, 그게 마찰적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 8억 7천 정도의 협상이 돼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엄청 떨어져도 그 이상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기 연장할 때. 네. 그런데 지금 임차인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중에서 38%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0억이 내 돈이면 그 정도로 타협해요. 하겠죠. 근데 10억 중에서 거의 3억 8천이 대출이에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금리 놀라.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쉽게 말해서 이사갈 결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8억 낮춰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나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지금 임차인들의 그 노력이 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중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강제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당장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사갈 결심으로. 네. 지금 노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요즘 집주인분들이 전화를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예전하고 다르게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세댁 아니면 도배해줄게. 우리 한 9억에 하자. 통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안 돼요. 도배하는 가격이 뭐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자가 지금 한 달에 막 엄청 나가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임차인들의 네.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네. 전세 가격의 하락을 또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모든 것들이 시작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5월에 이제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 뭐 한 번 더 해도 6월이 마지막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하일 텐데 그런 부담에서 조금씩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부담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이게 굉장히 심리가 중요한데 네. 김 작가님이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네. 금리가 아주 낮은 수준일 때 대출 받을 때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하게요, 변동금리로 하게요? 고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거의 7, 80%가 변동으로 합니다. 왜요? 더 낮아질까봐? 네. 사람의 심리는 네네. 플로우를 보지 않고 네. 지금 시점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도 높은 수준이에요. 3.5%. 뭐 대출금리 4% 이상일 텐데 높은 수준이에요. 한번 7% 경험한 적도 있어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 어떤 금리로 많이 하게요? 지금 고정인가요? 고정금리예요. 더 오르면 무서울까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매크로하고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뭐 이제는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천만의 말씀.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요, 특히 부동산 심리는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고통에 경험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막 대출 많이 일으켜서 나 집 사야지? 아이, 금리 낮아질 거라니까 나 전세 보증금 중에서 뭐 금리 낮아지니까 집주인하고 잘 안 일하는 겁니다. 그 경험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하고 그렇게 대출 많이 못 일으켜요. 이거는 지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1분기에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 가진 이유예요. 특례 보금자리가 뭡니까? 물론 대환 차환 가능하지만 고정금리예요. 그 고정금리의 4%, 그 고정금리로 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서 나중에 낮아질 거야. 그러면 다 변동금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야, 너 그거 실제 모르는 얘기야. 은행 가면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 직원들이 꼬신대요. 네. 변동금리로 하라고.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죠. 그렇게 꼬셔도 내가 고정금리 해주세요. 그럼 안 해줍니까? 해주겠죠. 지금 높잖아요. 네. 은행 직원들은 당연히 영업하겠죠. 어떻게 영업합니까? 고정금리 하세요. 고정금리. 그런데 내가 싫어요. 나 변동금리 할래요. 금리 떨어질 건데 이런다고 해서 그럼 대출 안 해줘. 이런 직원들이 제가 여력되고 다 해주지. 네. 그건 핑계다. 사람들의 심리는 경험과 지금을 보는 거지. 네. 우리가 자꾸 막 경제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경제학자들 나와서 막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니까 다 경제 주체들이 다 그렇게 움직일 거다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여실히 부동산 시장이나 대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최근에 미분양 주택 증가폭은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증가폭 줄었죠. 5천에서 7만 대로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네. 분양을 안 해서요. 이것도 네네.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진실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 보시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아니 분양을 안 하는데 미분양이 어떻게 안 줍니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왜 분양을 안 했을까요? 건설회사들이 지금 분양하면 미분양 증가할 거니까 안 한 거예요. 올해 1분기에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해요. 근데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당장 지금 부동산 PF 만기도 막 돌아오는데 분양해야 돼요. 근데 또 지금 이제 분양 많아질 거예요. 시장 좀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분양가 오르고 있다. 이거 전형적으로 나쁜 기사인가요? 그렇죠. 왜요? 봐요. 사실이 아닌가요? 진짜 오르고 있죠. 진짜 오르고 근데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계속 오를 거니까 빨리 분양받아.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팩트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올라서래요. 다 올랐죠. 아까 근데 금리 이제 떨어진다며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어요.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은 뭐 용가리 통 빼요? 계속 올라? 떨어져요. 네네. 그리고 분양 가격의 50% 이상이 뭐냐면 토지비로 이루어졌어요. 네네. 땅값이요. 네. 지금 근데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분양가 떨어질 겁니다. 분양가 영원히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또 분양가 오를 거니까 우리 분양 많이 할 거야? 저도 사실 건설사 출신이고 건설사를 분석했지만 네. 사실 건설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분양가 계속 오를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분양하는 게 어쩌면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분양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도 잘 선별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당장 막 급하게 사러 가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막 그래서 청약시장 들어서 네. 막 청약 받고 내 소중한 그 당첨 권 있잖아요. 네. 청약권을 막 이렇게 이상한 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을 좀 급매나 이제 지금 가격이 아니고요. 급매나 청약을 하는 건 괜찮나요?
청약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잘 하시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거나 뭐 대폭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준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처럼 금매 같은 거는 사실 수 있는데 사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금매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오히려 올리면서 사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시장이 오냐면요. 향후로 그런 시장이 오면 금매가 아니고 그렇게 가격 떨어진 게 양이 많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가격은 많이 떨어진 게 나왔는데 수가 적었어요. 아, 수가 적었다. 네. 근데 이제는 가격 떨어진 아파트들의 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내 집 마련하시는 좋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금매는 왜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놓긴 해요. 근데 가격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은 것도 가격을 낮춰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가격을 낮춥니까? 아니죠. 일단 내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을 조금씩 낮추는 거죠.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면 매물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격을 낮춘 매물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봤을 때는 앞으로 집값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24년에는 하락세 계속 유지될 것이고 25년 정도 되면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신호들 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여기서 하락은 더 어느 정도 더 남은 건데요? 기간이요? 폭이요. 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2019년 11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23% 정도 추가 하락하면 제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아주 떨어진 게 그 정도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고가 대비해서 한 4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높았던 가격에 한 40% 빠지는 가격은 저는 이 정도는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곳은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더라도 그게 바로 오르진 않을 거다. 계속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는 뭐 기다리거나 조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실거주자라면 사실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게 또 물건도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시장에 가보시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당장 한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전세가가 뭐 1년 이상 나빠서 기다려야 되는 게 근데 어느 게 싸겠습니까? 후자가 싸죠. 그렇죠. 전세가 높게 계산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나중에 만기돼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들어가선 바로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이 시장의 수요자들인데 이걸 못 사잖아. 이 수요는 없잖아요. 투자 수요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마 더 낮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살 건데 한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금 조달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건 또 다른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뭐 금매가 정말 운 좋게 나온다면 사도 괜찮은 거고 청약도 정말 싸고 괜찮은 입지에 있는 것은 괜찮고 그게 아닌 대부분은 그냥 현금 들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세와 매매의 비율을 보고 그 타이밍에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무료로 구독하시고 유튜브 아닙니다.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막 유튜브로 찾아보더라고. 근데 없어요. 유튜브 네이밍으로 딱인데요. 강순의 복덕방. 그럼 김작가 TV 서브로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고민해보도록. 광복 TV. 광복 TV.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1세분들은 기다려야죠. 너무 또 떨어진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신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실거주하시라.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셨으면 그 기간을 감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직접 거주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